하지만 처음에는 짧았던 이 이야기는 얼마 안가 1시간하고도 30분이 걸리는 강연으로 확장되었다. 이 강연을 바탕으로 수년간에 걸쳐 뉴욕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 시즌마다 강좌를 개설했다. 나는 강좌를 듣는 사람들에게 업무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접할 때 이 원리들을 실험해보고 그들이 겪었던 일과 성취한 결과에 대해 강의실에서 들려달라고 주문했다. 흥미로운 숙제였다. 자기 개발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종류의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흡족해했다. 최초이자 유일한 성인을 위한 인간관계 실험실 말이다. 이 책은 일반적인 책처럼 쓰이지 않았다. 이 책은 마치 아이들이 자라나듯 성장한 책이다. 이 책은 실험실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성인들의 경험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했다. 몇 년 전 우리는 우편 엽서 정도 크기의 일련의 규칙을 인쇄해 놓은 카드를 가지고 시작했다. 다음 시즌에 우리는 카드 사이즈를 조금 키웠다. 그 다음 시즌에는 낱장 인쇄물, 그 다음은 일련의 소규모 책자로 매년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 15년간의 연구와 실험 끝에 이 책이 나왔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원리들에 대해 그저 막연한 이론이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 원리들은 마치 마술과 같은 효과를 낸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원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뿌리채 뒤집히는 모습을 보았다. 예를 들어보자. 31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강좌를 들었다. 그는 수년간에 걸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직원들은 닥달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왔다. 친절, 이해와 격려의 말과 같은 것은 그에게서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리들을 공부한 다음에 이 고용주는 자신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그의 회사는 이제 새로운 충성심, 새로운 열정, 새로운 팀워크 정신으로 가득하다. 314명의 적은 314명의 친구가 되었다. 그는 강의실 앞에서 자부심이 가득 차 말했다. 예전에는 회사를 가로질러 가면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직원들은 내가 다가오는 걸 보면 짐짓 다른 곳을 보는 양했죠. 하지만 이제 모두가 내 친구가 됐어요. 심지어 수희도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죠. 이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더 많은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과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이 원리들을 이용하면서 판매고가 솟구치고 있는 세일즈맨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빌어도 요지부동이었던 거래가 이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경영자들의 권위는 임금과 함께 치솟았다. 지난 시즌 강의를 들었던 한 경영자는 이 원리를 적용했던 덕분에 연봉이 5,000달러나 올랐다고 이야기했다. 필라델피아 가스윅사의 한 경영자는 직원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나이 65세의 좌천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진행했던 과정을 수강하면서 그는 좌천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더러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보장받으며 승진할 수 있었다. 과정이 끝날 때마다 여는 연회에 참석했던 아내들은 남편이 이 교육 과정을 수강한 이후 전에 비해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내게 수도 없이 말해주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해낸 새로운 결과에 적지 않게 놀란다. 마치 마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열의에 가득 찬 나머지 주말에도 개의치 않고 내게 전화를 한다. 자신들이 이루어낸 성취를 수업 시간에 보고하기엔 올해까지 남은 48시간을 더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시즌에는 이 원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흥분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동료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한 사람도 있었다. 새벽 3시가 되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에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들을 깨달아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자신 앞에 열린 새롭고 좀 더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전망에 흥분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은 물론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누구였을까?
그저 새로운 이론이라면 신나서 얘기하는 세상 물정 모르고 교육이라곤 제대로 받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다. 그런 사람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는 노련한 미술품 딜러로 교양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3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유럽 대학에서 2개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었다. 이 장을 쓰는 동안 나는 독일의 한 유서 깊은 가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호엔촐레른가의 여러 세대에 걸쳐 장교로 봉사했던 귀족 가문의 후예였다. 대서양 횡단 여객선에서 쓴 편지는 내가 말한 원리들을 적용했던 사례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거의 종교적이라고 말할 만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 다른 예로는 나이 지긋한 뉴욕시 사람이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대규모 카펫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대해 나와 함께했던 14주 동안 대학 4년에 걸쳐 배웠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된다고? 웃긴다고? 꿈 같은 이야기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들을 아무 말이나 동원해가면서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들었던 말을 어떤 주석도 붙이지 않고 그저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보수적이면서 대단히 성공한 한 하버드 졸업생이 1933년 2월 23일 목요일 저녁에 뉴욕에 있는 예일 클럽에서 대략 600명 앞에서 했던 선언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말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바에 비하면 우리는 겨우 반 정도만 깨어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적, 정신적 자산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화해 보자면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게 살고 있다. 인간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능력,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잠재된 채 사용하지 않아왔던 자산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게 만드는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한 전 총장 존 G. 히브는 말했다. 교육이야말로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당신이 이 책의 처음 3장을 읽고 난 다음에도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길러지지 않았다면 적어도 당신의 한에서 이 책은 전혀 쓸모가 없는 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영국 사상가 하버트 스펜서가 말했듯이 교육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행동을 위한 책이다.